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트랜스미션 게이트의 스피드와 노이즈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노이즈 센시티비티가 안 좋다. 이 트랜스미션 게이트 노이즈 센시티비티가 안 좋다는 건 무슨 의미였냐면, 자, 여기 3V가 일시적으로 노이즈를 받아서 2.5V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급 전압이 3V면은 3V거나 0V여야만 하잖아요, 디지털 서킷에서는. 근데 2.5V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인버터 시모스 로직 게이트는 나는 상관없이 계속 0V를 유지할 수 있어 라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나름 리스토링 하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제가 여기가 2.5V든요 3V든요 VGS-VTH를 PMOS랑 NMOS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즉 여러분, 이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라고 하는데, 이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를 PMOS랑 NMOS 비교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 VTH가 0.4V 혹은 0.5V라고 둘 다 해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여기는 오버드라이브 볼티지가 얼마예요? 2V고 여기는 오버드라이브 볼티지가 0V죠. 여러분,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에 의해서 커런트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얘가 훨씬 많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0V,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2V잖아요. 그러면 얘가 무한대만큼 더 커런트를 더 많이 흘리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어때요? 얘 아직 NMOS가 훨씬 빵빵하게 켜져 있기 때문에 얘는 0V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설령 어떻게 되더라도요. 3V에서 2.5V로 볼티지가 노이즈에 의해서 살짝 다운되더라도요. 근데 여러분, 얘는 어때요? 0에서 0.5V로 올라가거나 혹은 3V에서 2.5V로 떨어지거나 하는 이 전압 변화를 이 트랜스미션 게이트가 그냥 그대로 넘겨버려요. 다시 말해서 요 B바에 생기는 노이즈를 Y가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모스 로직 게이트처럼 막아주질 못해요. 자, 그래서 노이즈 센시티비티가 안 좋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요 앞에도 어딘가 게이트, 시모스 로직 게이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0에서 0.5V로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원래 0V였다라는 거죠. 원래 0V였다라는 건 여기가 원래 몇 V라는 거예요? 3V라는 거죠. 공급전압 3V일 때. 여기 3V니까 여기 NMOS가 켜져 있어서, 여러분 요거 PMOS랑 NMOS로 이루어진 시모스 로직 게이트라고 하면요, 여기 3V면 이 NMOS가 켜져 있어서 여기가 0V로 유지되고 있었던 건데, 여기 노이즈가 껴가지고 0.5V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가 올라가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얘는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얘가 순간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0V로 내려오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전압 변화를 이제 타이밍에서 보면 이렇게 바뀔 텐데, 결국은 다시 내려올 건데, 요 노이즈도 여기까지 넘어가는 게 싫다는 거죠. 이 시모스 로직 게이트는 그런 노이즈를 넘기지를 않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얘가 있어서 다시 얘를 0.5V로 올라간 전압을 다시 0V로 회복을 시키긴 할 건데, 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노이즈도 넘어가는 거, 그게 여기서 무슨 일을 발생시킬지 모르니까 얘처럼 막아주면 참 좋을 텐데, 이 소리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지금 약간 얘가 0에서 0.5로 올라가는 변화를 그때그때 빨리빨리 회복을 못 시켜줘서 이렇게 0.5로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그 상승되는 전압을 이 트랜스미션 게이트가 넘길 수 있다. 이게 바로 노이즈 센시티비티가 약하다는 트랜스미션 게이트의 단점이었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결해보자 라는 게 바로 이번 강의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야, 버퍼라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버퍼가 그냥 인버터 두 개로 구현된 거고, 얘는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리스토링 캐패빌리티가 있죠. 그쵸? 리스토링 캐패빌리티가 있다는 건 뭡니까?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0을 넣고 0을 넣었을 때 얘가 0에서 0.5로 올라간다고 한들 얘는 0에서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요. 왜냐면 인버터 두 단이니까. 그쵸? 0에서 0.5로 전압이 걸렸어요. 지금 공급전압 3V일 때 0에서 0.5V만큼 살짝 상승했어요. 노이즈에 의해서 이 전압이. 자, 그럼 어때요? 여기가 3V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리고 이 3V가 안 바뀌니까 당연히 여기도 0V로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걸 리스토링 캐패빌리티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버퍼라는 요 세모, 요 삼각형, 이 버퍼를 사용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래서 버퍼의 역할이 뭐예요? 0을 0으로 전달하고 1, 로지컬 1을 1로 전달하는 거니까, 야, 스위치 역할이 그거잖아. 너 우리 스위치 역할이 그거였잖아, 다름 아닌. 그쵸? 이 스위치의 역할이 뭐였어요? 0을 0으로 전달하고 1을 1로 전달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얘는 리스토링 커패빌리티가 없다고 하니까 이거 버퍼 있잖아, 이거를 그냥 얘를 대체해서 사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나 스위치나 똑같이 인풋을 아웃풋 단으로 그대로 넘기는 오퍼레이션은 똑같은 거니까, 지금 너 트랜스미션 게이트 리스토링 캐패빌리티 없고 노이즈 센시티비티 안 좋다고 불만을 표시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그냥 버퍼 사용하면 안 돼? 이 소리예요. 그쵸? 예, 그래서 야, 버퍼 사용하지 그럼. 근데 여러분, 이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 트랜스미션 게이트의 역할을 100%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트랜스미션 게이트는 혹은 스위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얘는요, 어떤 역할도 해야 되냐면요, 그냥 내가 얘를 끌 때 얘가 끊어져야 할 때는 반드시 얘를 일로 넘기지 말아야 돼요. 예, 스위치가 얘는 켜져 있을 때만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지,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 오퍼레이션을 구현을 못 해요. 버퍼는. 아시겠죠? 버퍼는 그냥 계속
계속 인풋을 아웃풋을 그대로 넘겨주는 역할일 뿐이지 스위치는 무슨 역할도 핵심적으로 해줘야 된다. 끊어질 때 제대로 끊을 수 있는 역할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스위치이자 트랜지스션 게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야, 버퍼는 디스커넥트를 못하잖아. 먹스 이그젬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 오른쪽에 지금 제가 먹스 그려놨는데 요 먹스 이그젬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 X1이 들어갈 때는 나머지는 다 자기 목소리 내면 안 되고 그냥 꺼져 있어야 되죠. X2가 들어갈 때는 나머지 세 개는 다 꺼져 있어야 돼요. 딱 디스커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뭐예요? 만약에 이걸 여러분 버퍼로 대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네 명이 다 목소리를 다 내고 있는 거예요. Y에다가. 그럼 누가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끊어져야 할 때는 반드시 끊어줘야 되는 게 버퍼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버퍼는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리스토링 캐패빌리티는 있는 건 좋은데 디스커넥트 돼야 될 때는 디스커넥트 되는 오퍼레이션도 구현되는 것, 그런 거 없을까?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버퍼랑 요 디스커넥트 되는 것까지 합쳐서 좀 구현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어쨌든 버퍼는 다름 아닌 뭐예요? 그냥 인버터 두 단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버터를 얘가 0에서 1로 전달하거나 1에서 0에서 전달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네, 얘가 끊어질 때는 끊어져야 하는 인버터를 구현하면 그럼 버퍼는 거기다 그냥 한 단만 더 담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버퍼로 우리가 구현할 생각하지 말고 인버터로 구현하는데 인버터 또한 뭐예요? 얘 반대값을 항상 계속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쵸? 계속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전달하고 있는 애 말고 우리가 끊어져야 될 때는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인버터이면서 끊어져야 될 때는 끊어질 수 있는 어떤 게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버터는 뭐예요? 리스토링 캐패빌리티 있으니까 좋아, 오케이, 괜찮아. 근데 어때? 끊어져야 될 때는 제발 좀 끊어줘요, 라는 어떤 게이트를 한번 구현해 보는 게 우리 목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버퍼는 다름 아닌 뭐예요? 투 스테이지 인버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투 스테이지 인버터인데 얘네 둘 다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요놈 한 놈만 집중해 갖고 이거 한 놈이 끊어져야 될 때는 끊어지고, 그쵸? 그리고 뭐예요? 연결돼야 될 때는 연결돼서 대신에 리스토링까지 같이 되는 그런 놈을 한번 구현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버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런 인버터 말고 어떤 인버터가 중요한 거냐면, 자, 어떤 놈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놈을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렇게 동작하기도 하지만 끊어줘야 될 때는 확실히 끊어줄 수 있는 놈.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이네이블 시그널이라는 걸 추가를 했어요, 인풋을. 그래서 이네이블이 0일 때는 어때요?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네이블이 1일 때만 정상 동작. 요게 여러분 그대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네이블이 1일 때는 그대로 인버터로 동작하고요. 이네이블이 0일 때는 끊어줘야 돼요. 예, 끊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구현해보죠. 요거 좀 집중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요 오른쪽 아래 있는 테이블을 구현하는 어떤 서킷을 우리가 디자인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오른쪽 아래 있는 거 볼게요. 그래서 노멀리는 우리가 인버터로 동작을 하는데 이네이블 0일 때는 딱 디스커넥트 되는 애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인버터 일단 만들고 인버터 만든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야, 너 인버터로 계속 동작하다가 내가 이네이블이 0일 때는 얘가 여기를 끊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면 되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뭐였어요? 우리 트랜스미션 게이트잖아요. 야, 그럼 뭐야? 돌아올 거 없이 뭐야? 야, 이네이블 그냥 인버터에다가 그냥 트랜스미션 게이트 붙인 거야? 뭐 이렇게 허무한 게 있어? 우리가 그렇게 바란 게 인버터에다가 그냥 트랜스미션 게이트 붙인 이놈이야? 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니었네요. 자, 인버터에다가 그냥 트랜지션 게이트 이렇게 붙인 거야. 여러분, 근데 어때요? 그때도 이 노드에 제가 충격을 가하면 이게 노이즈가 그대로 가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 스택된 게 사실은 여기 캡이 좀 상당히 있어가지고 퍼포먼스를 좀 저하시키고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R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 스피드 이슈랑 여기 노이즈 센시티비티가 얘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개선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그대로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봤더니, 야, 이거 보니까 얘를 최대한 개선해서 노이즈 이슈도 없애고, 얘네들을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스피드 이슈도 최대한 해결하고 싶어. 여기 중간에 있는 캡 같은 거 최소화해서 내가 한번 얘를 좀 더 개선해갖고 얘네들이 어차피 한 몸처럼 움직인다면 그러면 여기 노이즈가 생겨도 얘네들이 꽉 붙여놓으면 얘를 바로 회복시킬 수도 있잖아. 그쵸? 그리고 얘네들을 진짜 여기 캡 같은 거 최소화하면은 그런 스피드 이슈도 최소화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마치 얘는 리스토어링을 담당하고 얘는 디스커넥트를 담당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을 텐데 얘를 조금만 더 개선해 보자는 거죠. 자, 어떻게 개선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사실 이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우리가 NMOS, PMOS 같이 쓴 이유가 뭐였어요? 1을 전달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0을 전달해야 될 때도 있을 거잖아요. PMOS는 1만 잘 전달하고 NMOS는 0만 잘 전달하니까 PMOS, NMOS를 이렇게 패럴럴하게 연결해서 1하고 0을 둘 다 전달할 수 있는 소자로 만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A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요. A가 enable이 1일 때, enable이 1일 때 좀 봐서 A가 0이라고 하면 Y는 1만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볼게요. A가 0이면 enable이 1이어서요. enable이 1이어서 요 PMOS, NMOS가 둘 다 켜지는데요. 그렇게 요 NMOS 쪽의 패스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 A가 0일 때는. A가 0일 때는 제가 1이니까 PMOS만 딸랑 있으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만약에 A가 1이면요. A가 0일 때는 그렇고 A가 1일 때는 어때요? 얘가 켜져가지고 얘를 0으로 만들 거니까요. 그쵸? 얘를 0으로 만들 거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NMOS만 있으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수정하냐면요. 야, 너 지금 이게 켜져가지고 요 Y 쪽으로 0을 전달해야 될 때는 이게 지금 NMOS 패스만 있으면 되는 거고 P는 굳이 여기 달릴 필요가 없는 거야. 달려가지고 여기 캡을 막 추가해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캡이 다 보이잖아요. 자, 또 뭐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 A가 0이어서 PMOS가 켜져야 될 때는 이 PMOS만 있어갖고 1만 잘 전달하면 되지. 요 MFET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이 될 때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A가 1이 될 때는 이렇게 가서 얘를 한 몸처럼 정리해서 요런 게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얘네들은 이렇게 지금 앞에서 인버터에다가 트랜스미션 더한 이 구조랑 요 구조는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토탈리 디프런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두 개를 따로 본다는 개념인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를 한 놈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놈처럼 같이 움직이고요. 또 어때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참고로 그려보면 여러분 이제 제가 레이아웃 강의 들으신 분 알겠지만 레이아웃 강의에서 여러분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요렇게 구성을 하면요. 이렇게 구성하면 여러분 요거랑 따로 레이아웃해서 얘네들을 연결해야 되는데 요렇게 구성하면 어때요? 얘를 뭘 쓸 수 있어요, 여러분? shared diffusion 쓸 수 있죠. 그쵸? shared diffusion 쓸 수 있죠. 얘도 어때요? 이렇게 구성하면 여기도 shared diffusion 쓸 수 있죠. 캡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이노드 캡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이노드 캡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퍼포먼스에 의한 이렇게 스택을 피할 수는 없지만요. 스택을 피할 수 없지만 어때요? 스택에 의한 스피드 디그레이션 최소화할 수 있어요. 왜? 여기 쉐어드 디퓨전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 캡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요 사이의 캡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피드 이슈를 그나마 완화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어때요? 여기 지금 사실 여러분 쉐어드 디퓨전 쓰면 레이아웃에서 에어리어가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따로 하면요, 여러분 요 인버터를 빼가지고 얘랑 이렇게 메탈로 밖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얘는 어때요? 그냥 자동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레이아웃 강의 들으셨으니까 요게 왜 이 팩이 있는지 이해가 좀 되셨을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어때요? 자, 제가 노이즈가 바뀌면 0에서 0.5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때요? 얘가 0에서 0.5로 바뀐들 상관 있나요? 예, 상관없죠? 그래서 A 노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Y 노드가 변화하지 않죠?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스피드 이슈와 노이즈 센시티비티 이슈를 어느 정도 완화했다. 그래서 여러분 얘를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얘가 스테이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인버터가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가. 요 게이트가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 예? 이 로직 게이트가 가질 수 있는 얘를 한 몸으로 보면 이 로직 게이트를 한 몸으로 보면요. Y가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가 1, 0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디스커넥 있죠? 그쵸? 그래서 디스커넥을 세 번째 스테이트로 봐서 총 세 가지 스테이트가 가능하다. 인버터인데 총 세 가지 스테이트가 가능하다. 그래서 트라이 스테이트 인버터라고 부르고요. 트라이 스테이트 인버터의 세 번째 스테이트는 뭐예요? 디스커넥이 돼서 아무것도 연결 안 된 여러분 플로팅이에요. 플로팅이 뭔지 지난 강의에서 다뤘으니까 플로팅이자 여러분 디스커넥 된 거고요. 걔를 우리가 요거를 그냥 인버터랑 구분돼서 얘를 하나의 어떤 게이트로 표시해서 어떤 심벌을 쓰냐면요. 바로 여러분 요런 심벌을 써요. 예. 자, 그래서 얘가 뭐예요? 여기다가 뭘 넣는 거예요? enable 넣고 enable 바 연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요거는 낫이에요. 이렇게 동그라미 붙어 있는 건 낫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enable 붙여서 쓰거나 아니면 더 많이 쓰는 건 사실 여러분 요걸 제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enable만 이렇게 뜩 해갖고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그래서 얘를 tri-state inverter라고 부릅니다. 왜 tri-state냐고요? 여러분 disconnect된 요 스테이트가 하나 더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disconnected 된 상태를 여러분 플로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됐으니까 Y노드가 그 누구한테도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 Y노드는 제가 외부에서 전압을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전류를 확 흘리면요. 얘가 쉽게 바뀌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먹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제가 여기 디스커넥 해가지고 얘를 플로팅으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야, 다른 놈아, 네가 좀 얘를 바꿔라 라는 소리예요. 야, 나는 끊어져서 좀 없어져 있을 테니까 안 보일 테니까 다른 어떤 놈이 네 이 Y 스테이트를 바꿔라. 내가 이 Y 스테이트 놔줄게. 둥둥 떠다니게 해줄게. 둥둥 떠다니게 해줄게. 플로팅 되게 해줄 테니까 끊어져 있을 테니까 디스커넥 되어 있을 테니까 네가 얘 좀
마음대로 컨트롤해봐. 다른 놈한테 운명을 맡기는 거죠. 자, 그래서 걔를 여러분 디스커넥티드라고 하지만 Y노드 쪽으로 연결된 저항이 굉장히 높죠. 예, 이렇게 디스커넥이 되면 저항이 높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수님? 자,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얘가 연결돼 있으면 어때요? 이네이블 1이라고 해볼게요. 이네이블 1이고 이네이블도 1이고 A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이 패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얘를 0으로 꽉 끌어당기는 거죠. 어때요? 작은 저항으로 꽉 끌어당겨야지 얘가 0으로 잘 보이죠. 그쵸? 여러분, 이 작은 저항으로 꽉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를 0으로 만들려면요, 얘도 켜지고 얘도 켜진다는데, 여러분, 켜진다는 게 뭐예요? 얘가 저항이 굉장히 작아서 얘네들을 연결해준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트랜지스터는 제가 강의 초입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저항이 커졌다 작아졌다는 거예요. 작아지면 뭐? R이 작아지면 ON인 거고, R이 굉장히 커서 얘를 막 엄청나게 거의 끊어놓듯이 일로 전류가 거의 못 흐른다 라면 이게 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둘 다 끊어버리면요, 이네이블 바나 이네이블을 둘 다 꺼버리면요, 그럼 Y가 이쪽에 어떤 쪽으로도 패스가 굉장히 연결이 거의 안 된 거, 혹은 저항이 굉장히 큰 값으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하이 임피던스 됐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 플로팅 된 상태 있잖아요. 혹은 디스커넥트 된 상태를 하이 임피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 주로 Z로 많이 표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 스테이트를 자, Z 스테이트 혹은 하이 임피던스 스테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회로에서 하이 임피던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한테도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얘가 어떤 값으로 연결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로 따지면은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그냥 1로도 연결이 안 돼 있고 0으로도 연결이 안 돼 있고 딱 연결이 끊어져 있어서 내가 얘를 막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 임피던스인 세 번째 스테이트가 있어서 트라이 스테이트 인버터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얘를 조금 더 Y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요 오른쪽과 같이 스테이트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네이블이 0일 때는 뭐예요? 이네이블이 0일 때는 얘는 무조건 하이 임피던스고 Y가, 그쵸? 그리고 1일 때는 인버터처럼 동작하는 거죠, A에. 자,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요렇게 구현하는 게 바로 트라이 스테이트 인버터고요. 여러분 꼭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는 사실 이렇게 구현도 가능하지만 이렇게도 구현 가능해요. 근데 보통은 오른쪽과 같이 구현 안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뭐냐면요, 여러분, 이네이블 된 상태에서 A 노드가 막 바뀌면요, 자, A 노드가 만약에 0이었다가 A 노드가 1로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이네이블 된 상태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0에서 1로 바뀌면 얘가 0에서 1로 바뀌면 얘가 이네이블이 1인 상태니까 이 노드에 인버팅 된 애를 1로 연결해줘야 되죠. 그래서 A가 만약에 0에서 1로 바뀌면 Y는 1에서 0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인정하시죠? 그쵸? 자, 그래서 A가 0에서 1로 바뀌면 그러면 Y는 1에서 0으로 바뀌어야 돼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여러분 따져보시면 다 똑같이 동작할 것만 같아요. 이네이블이 1이라는 건 얘가 0이고 얘가 1이니까요. 얘도 이네이블 0이고 1이니까요. 자, 그래서 얘가 0에서 1로 바뀌면요, 여러분, 얘가 0에서 1로 바뀌면 얘가 꺼지고 얘가 켜지는 거니까 얘가 1에서 0으로 내려가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는 뭐냐면요, 만약에 아웃풋이 트라이 스테이티드 되어 있을 때, 즉 언제예요? 이네이블이 0일 때, 요때가 좀 중요해요. 이네이블이 0일 때는 뭐예요? 즉 Y가 하이 임피던스일 때. 그때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이 임피던스일 때는 얘네가 둘 다 끊어져 있는 거죠? 그쵸? 둘 다 끊어져 있어요. 둘 다 끊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A가 바뀐들 안 바뀐들 얘는 계속 똑같이 하이 스테이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왼쪽 보세요. 이쪽에서 끊어져 있을 때는 A가 바뀌는 거에 Y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안 받아요. 예, 여기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뭐 A가 바뀐들 무슨 상관? 계속 끊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오른쪽과 같은 서킷에서는 Y가 끊어져 있을 Y가 이제 하이 임피던스여야 할 때 한번 보세요. 그쵸? 얘가 끊어져 있어서 아무데도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A가 막 0에서 1로 바뀌거나 1에서 0으로 바뀌면요, 얘가 꺼져 있다가 켜지면서 여러분 여기 일시적으로 저장돼 있던, 여기도 캡이 있잖아요. 저장돼 있던 전하가 이렇게 움직여요. 혹은 0에서 1로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에서 1로 바뀐다 그러면 얘가 켜지는 거죠. 꺼져 있다가. 그러면 일시적으로 여기 캡이 있기 때문에 일로 캡을 막 이동시켜요. 그래서 Y가 살짝 흔들려요. 네, Y가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Y가 하이 임피던스 노드여서 그냥 딱 스틸하게 굉장히 조용하게 끊어져만 있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A가 막 바뀌면 Y 노드가 살짝 흔들릴 수 있는 게 단점이에요. 또 여러분 사실 여기 두 개 사이에 캡 있잖아요. 네, CGD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CGD는 뭐예요? 게이트 투 드레인 캡이 있어요. 자, 그럼 A가 막 바뀌면 어떻게 돼요? Y가 요 커플링 노드 요거 A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얘가 살짝 따라가요. 이거 좋아요?
안 좋죠. 우리가 이네이블이 0이라는 건 이 A를 디스커넥해서 제발 A의 영향이 Y에 안 가도록 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이네이블 0이라는 건. 근데 이러면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어때요? A는 커플링 캡이 여기 있어도 얘가 움직인들 이게 끊어져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 소스에서 드레인 사이 캡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거는 얘가 확실히 블락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네이블 스위치가 이렇게 아웃풋 쪽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지만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 인터널 노드로부터 차지가 이동하는 거 플러스 요 커플링 캡에 의한 A 노드의 움직임을 Y가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거 두 가지 다 기억을 해두세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왼쪽 같은 구조를 쓰지 오른쪽과 같은 구조는 잘 안 써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어때요? 우리가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 쓰면 뭐예요?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 쓰면 단순히 트랜스미션 게이트 썼을 때보다 리스토링 캐파빌리티도 있고 그리고 스피드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를 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예요? 요거 보세요. 요 트랜스미션 게이트 쓰면 리스토링 캐파빌리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요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를 다 먹스에 있는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전부 다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로 바꾸면 리스토링 캐파빌리티가 있어서 얘는 우리가 요 X노드에 좀 노이즈가 낀다고 한들 요 Y가 굉장히 그 노이즈의 영향을 안 받는다.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요 X노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누웠어요. X0가 누웠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잘 기억하세요. X0가 이렇게 누워갖고 그럼 Y도 이렇게 눕겠죠? 그쵸? 그래서 요게 한필 켜져 있어갖고 이게 요렇게 X0가 지금 이렇게 슬롭이 좀 이렇게 누워있어요. 누워있다는 상태는 뭐예요? 여기서 제가 이 인버터가 이제 일을 해갖고 얘를 올릴 건데 여기 보이는 캡이 크다든지 아니면 이 인버터의 피모스 위스가 굉장히 작다든지 해서 X노드를 이렇게 빠딱빠딱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느리게 올릴 수밖에 없을 때 Y도 이렇게 슬롭이 눕겠죠? 그럼 여러분 슬롭이 누우면은 숏서킷 커런트가 많이 증가해서 에너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또 하나 뭐예요? 이렇게 누웠다는 건 일단 슬롭이 누웠다는 건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냐면 트랜스미션 게이트 쓰잖아요? 이게 눕잖아요? 이렇게 누우면은 자 이런 서킷에서는 어떻게 돼요? X0에 인버팅 된 걸 봤죠? 여러분 지금 로직은 좀 중요하지 않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켜져 있으면 어때요? X0가 이렇게 눕다고 하더라도 Y는 파딱파딱 이렇게 탁탁탁탁 엄청나게 빠르게 슬롭이 확 서가지고 떨어져요. 지금 여러분 얘는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니까 X0에 인버팅 된 버전을 봤습니다. 여러분 인버팅 된 버전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해볼게요. 그거 어차피 4개 중에 지금 내가 X0를 봤는데 그거에 인버팅 된 버전을 받는다는 걸 사전에 인지하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눕는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얘는 도로 이렇게 슬롭이 빠딱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X0가 이렇게 슬롭이 눕는다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트랜스미션 게이트잖아요. 여러분 트랜스미션 게이트는 양쪽의 전압을 완전히 똑같이 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쵸? 얘는 그냥 스위치일 뿐이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자, 이렇게 누워있는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리스토링 캐파빌리티가 있다고 했죠. X0가 이렇게 누우면요. Y는 이렇게 빠딱 서요. 네, Y. 네, 이렇게 빠딱 서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 이게 인버터잖아요. 기본적으로 얘가 켜져 있으면 그냥 인버터로 봐도 되죠. 여러분, 인버터면 어떻게 됩니까? 인버터면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거의 다 웬만하면 1이죠. 그쵸? 그리고 이럴 때는 웬만하면 다 0이죠. 그게 바로 리스토링 캐파빌리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슬롭이 이렇게 탁 서요. 아시겠죠? 그럼 슬롭이 쓰면 어떻게 돼요? 넥스트 스테이지의 숏 서킷 커런트도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어때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가서 Y가 X0가 이렇게 Y로 나오는 거랑 이렇게 나오는 거랑은 얘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빨리 더 값을 전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 드라이버빌리티가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쓰면 드라이버빌리티 안 좋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슬롭이 눕는 거를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나 시모스 로직 게이트를 쓰면은 이렇게 드라이버빌리티가 좋아요. 예.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쓰면 여기 얘가 지금 누운 거를 그대로 눕게 전달되는 거는 뭐냐면 얘가 그냥 R일 뿐이에요. R. 근데 얘는 어때요? 다시 살리잖아요. 이렇게 요 파워 레일로 연결해 갖고 얘를 다시 살리잖아요. 그쵸? 요거 게이트가 파워 레일로 연결돼 갖고 그라운드나 혹은 VDD를 다시 한번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지나가세요 이런 느낌인 거고 이 시모스 로직 게이트는 뭐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0이든 1이든 다시 제가 회복시켜 갖고 그걸 제대로 다시 Y쪽에 전달할게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드라이버빌리티가 좋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뭐 배웠어요? 야, 스위치가 어떻게 임플리멘트 된다 배웠죠? 패스티알이 좋아, 트랜스미션 게이트가 좋아. 여러분 0하고 1을 둘 다 전달할 수 있는 건 트랜스미션 게이트였어요. 자, 그리고 TG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배웠고
그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먹스를 배웠었는데 먹스 구현할 때 TG 오퍼레이션의 키는 바로 디스커넥을 얼마나 잘하냐 이게 더 중요했었던 거고 그리고 트랜스미션 게이트가 스피드, 노이즈 그리고 드라이버빌리티 여러분 드라이버빌리티는 여러분 둘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빌리티 이슈가 있었는데 걔를 어떻게 돼요? 트라이스테이트 인버터로 대체하면서 우리가 얘를 살릴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요렇게까지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